지금 예를 들면 봄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개화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봄꽃은 계속 빨라지나요? 언제까지 빨라질까요? 설마 겨울에 피겠어? 작년에 벚꽃이 진짜 빨리 폈었거든요. 문제는 그 빨리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더 빨라지면 이제 이 벚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봄이면 벚꽃을 잃고 우리가 여름이면 사과를 못 먹고 수박도 없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렇게 바뀌어가요. 충격적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일뿐만 아니라 기저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식량, 뭐 자주 먹는 라면, 여성분들한테 필요한 생리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죠? 라면은 뭘로 만들죠? 밀이죠, 그죠? 그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밀 공급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행히 뭐였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우리가 좀 많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인도에서 섭씨 50도 기온을 찍고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요. 와, 50도를 찍었어요? 네. 저희가 50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가끔 보면은 막 타이어 같은 거 녹고 도로에 있는 막 번네트에 후라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체감한 이 공기 중에 섭씨 50도라는 것보다 네. 이 바닥에 흡수하는 열이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섭씨 50도 되면 거의 100도 육박할 거예요. 아스팔트 갈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열을 흡수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절대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 총리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들 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렸죠. 어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 소비하는 국가들은 난리 나겠네요. 난리가 나고.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전해 미국도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 세계적인 공급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예측이 된 거죠. 면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텍사스가 이제 주요 생산지인데 텍사스주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듭니다. 예, 거기는 이제 가뭄이 들면서 면허 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 비가 안 왔구나, 거긴 또. 그리고 같은 해 세계 5위인 면허 생산국 그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허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영향도 우리가 또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자병으로 인해서 사과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사과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에 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라면, 짜장면, 칼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내용량이 줄겠죠. 어떡하냐 이제. 나 너무 슬퍼, 지금. 이미 세계 각국이 이제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지구온난화다. 뭐라고요? 필요하다고요? 2019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엄청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영하 50도의 한파. 그러니까 미국을 강타했죠. 네. 그래서 그 춥다고? 네, 그렇죠. 춥다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이거 거짓말이야, 허구야. 지금 너무 추워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구 온난화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이거는 정확히 기후변화를 잘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과만 놓고 추워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왜 미국이 추워졌냐라고 하면은 북극의 온난화라는 게 있어요.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하고 이 밑에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기를 이렇게 가로지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약해집니다.
이 막은 둘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건데, 근데 이 둘의 온도 차가 약해지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공기가 쓰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차가운 데 갇혀 있어야 될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겨울에 한파가 한 번씩 옵니다. 맞아요. 평균 기온이 높아지지만 그 한파가 오는 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좀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저도 이제 김경현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심각하고 증거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차고 넘치는데, 트럼프처럼 이렇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정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심리학자들이 의외로 지금 교수님의 질문에 해당하는 연구 많이 했어요. 의외로. 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방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성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제 영어로 오픈니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우호성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호성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네. 나의 가족들 혹은 나랑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게 우호성인 거고요. 개방성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걸 거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내가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듣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데 우호성만 높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인간들끼리만 잘 지내는. 약간 고집쟁이들. 그렇죠. 그래서 우호성만 높고 개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가 커질수록 큰 도움 안 되죠. 네네. 이런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는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맞습니다. 지구의 그 온도는 변하는 게 맞고, 오래전부터 지구는 뭐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온도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 자,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후를 보면 네.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럼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아,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가?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동의 못 합니다.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반 정도를 흡수해줘요. 육상 생태계, 나무가 뭐 한 25%, 네. 바다가 한 25%. 그러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래서 나무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바다 생물, 그다음에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마치 나무가 힘들어서 시들시들해서 푸릇푸릇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여름에 폭염 심할 때 이렇게 도심에 걸어가다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물주머니를 안 달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 나무 병 걸리지 말라고 수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었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배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보면 그 북위 60도 이상 2년 이상 땅이 이제 0도씨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2년 이상으로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땅이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탄, 그 온실가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 엄청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또 이 제에 보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오존층도 파괴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로 가속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난화, 가장 나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나쁜 미래부터 1.5도에서 2도 근처에서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만화 시나리오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정확히 6도 라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그 6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6도가 2050년에 올 수도 있다라는. 아이고야,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온난화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공룡이 대멸종했던 시기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대방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뭐 사람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네. 그래서 지구 온도를 낮추고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고 이런 거 위해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